예상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14일까지 13일까지 8차 네. 변론을 했어요. 네. 그래도 12월 27일부터 시작한 것에 따르면은 한 2개월 뭐 조금 이런 정도 됐는데, 과연 이렇게 급속도로 끝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라든가 졸속 논란이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도 있고 기간도 있지만 변론을 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죠. 예. 뭐 사건의 어떤 저희들은 이 기일 이게 맞냐 적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의 어떤 난이도. 예. 그다음 그 난이도라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 확정이 용이하냐. 예. 그다음 뭐 상대방이 다 자백하고 이러면 뭐 할 건 없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거의 사실관계는 언론에도 워낙 많이 나고 별 다툼이 없어요.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어떤 뭐 당시에 무슨 잘못된 점은 있지만 태블릿 PC라든가 예.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변론 기일을 갖다가 많이 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도 많고 예. 그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런 걸 갖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 예. 대부분을 기각하고 예. 몇 명만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중을 알 수 있는 게 그 수사 기록 예. 그걸 헌법재판소법에 하면 송부를 촉탁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겠다. 예.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거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예. 검찰 작성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나 증인 예. 신문 조서, 참고인 조서 예. 이걸 부동의하면은 예. 그 피의자나 피고인 쪽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은 2020년에 개정돼서 공판 중심주의 되면서 이게 그런 증거 능력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니까 예. 윤석열 측에서 부인해도 우리 증거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출을 받는 측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본인도 다툴 의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고 정치권도 탄핵에 거의 합의된 상태인데도 91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본 변론만 17일 했습니다. 준비 변론이 7회가 있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변론만 7회가 있었고 63일이 걸렸습니다. 2달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왜 이런 분까지 증인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하느냐. 또 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증인반도 내란죄와 관련해서 350명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딱 14명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까 하루 더 지금 연장을 했어요. 18일 날. 그리고 14일 날 추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평일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다른 건 몰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죠. 이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것이고 특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홍장은의 정치인 체포 명단 또 하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뭐 검찰 조서 오고 또 국회 증언 오고 오락가락. 헌재 변론하고 서로 다르고 특히 13일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홍장은 메모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메모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정서된 거 2개로 이제 대충 알았는데 4개나 장이 있다. 있다. 예. 아, 이런 사람들은 다시 불러가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그 진위를 알 것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박범계라든가 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네, 박선원. 예.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도 불러서 지금 확인할 사안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은데 뭐 정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13일 날 나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진술도 180도가 달라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해해버리고 결론으로 몰고 가겠다. 이게 지금 그렇죠. 많은 논란을 빚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춘천지검 검사장도 이야기했지만은 네. 동네 양아치 재판보다 못하다고 예. 그랬는데 사실 그 뭐 살인범, 명백한 살인범도 있죠. 예. 그 사람이 요구하면 증거를, 왜냐하면 중형을 내릴 거기 때문에 예. 다 들어주거든요. 대통령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까지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중요한 재판을 어떤 헌법재판소가 딱 그 무슨 목적을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그 목적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민주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국민들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그 특히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 네.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문영배 소장인 대행인데 거의 결탁된 거 아니냐. 마치 권순일 재판관이 예. 어떤 이재명 대표가 결탁돼서 어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목숨을 계속 연장 부지시켜줬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예. 살인범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너는 변호받을 권리도 없어. 말도 하지 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어. 예.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초시계까지 동원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실제 재판에서 있죠. 보통 재판 그 정의 신청할 때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건 한 얼마 걸리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왜 다음 사건 네. 그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 우리 시차제 소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하루에 그거 윤석열 대통령 한 건만 하는 거예요. 이 정의신문이라는 게 있죠. 예.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도 이 사람이 말이 바뀌고 예. 그다음 우리 주장하고 다르면 계속 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딱 한 번만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재판 진행은 제가 판사를 23년 했지만 있죠. 그리고 변호사를 14년 하면서 이런 재판은 예.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딱 말할 거리 30분 내에 딱 정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증인 자기 기억에 흐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볼 때 기억에 우리가 주장하는 거 반대될 수 있으면 그걸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 증거를 봐라, 당신 말이 틀렸지 않느냐, 반대 신문을 계속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정의신문이 30분, 이 중요한 재판은 30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30분 딱 지나니까 끊고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은 있죠.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이거 뭐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너 그 한번 그 기회만 줄게. 결과는 지금 답정 넣으라고 정해놓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아니고 이거 개판 아니냐는 그 말 비아냥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이미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예, 역순으로 거기 맞춰서. 진행을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속도전을 예. 서둘러 끝내려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4월 18일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충 언론이라든가 여론은 4월 초쯤에 예. 나오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특히 박범계 의원 그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네. 사람이고 이번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설에도 휘말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론 뭐 보도도 나와 있어요. 뭐 헌재 심리는 2월 말쯤 종결이 되고
뭐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증언 끝나니까 이제 팔불응선 다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과 그 우리법 출신 재판관들 간에 뭔가 내밀한 이런 소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정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아무래도 3월 중순 이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은 26일 날 결심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아무리 빨라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먼저 이 탄핵 심판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된 정계선 예, 또 정정미 재판관도 예, 있습니다. 전부 가족이나 예. 지인들이 이게 전부 다 이쪽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평의 내용 이걸 갖다가 캐물을 거 아닙니까? 한번 누나 어떻게 됐어라든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슬쩍 눈을 띄워줄 수 있죠. 아, 그러면요. 근데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가. 민주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헌법재판관도 아닌데도 언제 선고가 될 것 같다. 된다고 말은 못하죠. 예. 그러면 당장 뭐 난리 나니까 그런 식으로 운을 띄워서 그 분위기 조성하고 그다음 처음에는 왜 4월 18일 이전에 아마 4월 초에 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를 생각 못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3월, 4월 정도에 선고할 3월 거고 말, 4월 4월 초에 초. 그러면 시간 넉넉하다 생각했는데 이 그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막 푸시를 엄청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건 안 된다. 재판장 칼 차단해버리고 그럼 착착 2월 밀고 가죠. 26일 따다닥 해가지고 선고한다. 참 종결하고 3월 중순 정도에 선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좀 땡겨라고 주문이 들어갔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헌재도 워낙 윤석열 대통령 측의 뭐 반발도 크지만 여론도 이렇게 졸속으로 끝내가지고 어떻게 승복을 하겠느냐 이런 반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빼기 작전인데 일단 18일을 추가를 하고 14일 날 평일을 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정의 신청을 한 사람이 홍장원, 곽종군 홍장원, 네. 곽종군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분은 지금 아파가지고 보석으로 지금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까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 8명 정도 뭐 이렇게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한두 명 정도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더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줄 만큼 해줬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변론도 하루에 그냥 4명씩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몰아서 뭐 한 번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8일 날. 그리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최후 변론인가요? 뭐 그거 한 번 잡힌다고 하더라도 2월 말이면 종결이 돼요. 그리고 보통 한 2주 걸린다면서요. 뭐 주심 재판관이 평결을 해가지고 결정문 작성하는데 그러면 3월 중순 딱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더민주 재판소라고 할 정도로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타임 플랜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이 김복형 재판관 정통 법관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진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그거 궁금해요. 평의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고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영식 재판관은 뭐 제가 잘 알지만 워낙 얌전한 분이 돼가지고 고성을 지를 분이 아닌데 다들 뭐 점잖으신 분들. 김복형 재판관이 강단이 있어요. 저도 뭐 재판도 몇 번 받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갈지 이 만일에 정영식 그다음 김복형
이 조한창 재판관은 좀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조한창 재판관은 뭐 이렇게 다수에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법원에 있을 때도. 뭐 무난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 말이 없으시더구만. 예. 그분은 조금 그랬는데 그 정영식 그 김복형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면은 이게 그 다수 재판관이더라도 물론 다수결로 물론 되긴 되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되지만 이게 그 이 증거 신청을 정영식 재판관이 저번에 곽정군 그 증인 묻고 할 때 사실관계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홍장원 씨하고. 그리고 또 주심 아닙니까? 예, 주심이고 지금? 그래서 그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오늘 평의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증인 신청을 8명이 우리가 보통 증인 신청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2명 하면 1명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8명 하면 4명까지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문형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국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3일 날 네. 이대로 헌재 재판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중대 개심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엄포입니까? 실제로 중대 개심이 할 수도 있나요? 중대 개심을 한다고 하면은 뭘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뭐 잘 모르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나왔어요. 변호인단이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중대 결심은 결국은 전부 다 사퇴를 했죠. 변호인들이. 그러면은 재판이 진행이 못 됩니까? 아마 그 최후에 진술한 건 몰라도 증인 이런 거는 못할 가능성이 관례적으로 일반 형사 재판에는 변호인 없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중대한 결심은 결국 지금 변호인들이 전부 사퇴한다는. 예? 그 사퇴하고 그러면 대통령 혼자 딱 나와서 재판하든지 대통령 나도 못 나가겠다 법정에 이런 법정에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 진행은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안 나오겠다면 안 나오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변호인도 한 명도 안 나온 채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소추단 여기 앉아 있고 반대편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걸 말이 재판한다는 걸 누가 그 결과에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있죠. 저는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 중에 하나는 가능성은 작은데 승복 못한다. 끝나도. 승복. 네, 난 승복 이런 재판의 결과는 이건 무효인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전혀 맞지 않은 불법 재판이다. 불법 재판이란 말은 없지만 강경한 말을 쓰면서 그래서 나는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파국입니다. 예, 파국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것까지 예상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에는 저는 2가지가 있다. 큰 거는 제일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 변호사 사퇴와 본인의 불출석. 네 맘대로 해라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불복. 선언. 불복 선언. 그거 할 때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불복 선언을 하면 이게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걸 감안해서 재판해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헌법학자는 지금 탄핵 심리를 변론을 한두 번 더 흔들 안 하던 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회했을 때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더라.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은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쨌든 전원일치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할 거라는 그렇게 했죠. 얘기도 있고 5대3 기각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 변호사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리한 거는 맞죠. 그거는 그 헌법 위반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명백히 있기 때문에 있고 다만 제가 아까 재판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물론 내란죄를 철회했지만은
지금 재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전부 내란죄 때문에 지금 증인신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국은 그 우리 형사재판에서 있죠. 유죄 무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일부입니다. 예. 대부분이 양형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실형할 것이냐, 집행유예할 것이냐, 벌금할 것이냐. 예.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당사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형이 가장 이번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예, 예. 그겁니다. 예. 특히나 국회를 갖다 마비시키려고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그냥 검찰 그 피의자 신문 줘서 이런 거 그러니까. 보고 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현재 법정에 나와서 말을 그냥 했으면은 똑같은 증언을 했으면 그럴 수 있다는데 지금 틀리는데 예.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내는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틀린 증언과 진술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헌법재판관들이 양형 참작 사유로 삼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은 불리한 건 맞다.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걸 그 이번 재판에 승복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절차의 진행에 그 문영배 진행에 그 도저히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서 하면 5대 3도 가능은 하다. 예. 그런데 가능성은 좀 적다.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인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하는 태도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뭐 대다수도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